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재호, 올해 63세입니다. 관악산 중턱 커피를 파는 여인과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관악산으로 향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이 산은 제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익숙한 길을 오르며 저는 고요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군요. 혼잣말을 하며 산길을 오르던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중턱에 이르렀을 때 평소에 없던 작은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커피를 파는 여성들이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여성, 나지근 미소,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만났던 제 첫사랑 윤미경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미경 씨?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의 후반부에도 찾아올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치유의 여정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정기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올 두 번째 기회를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커피 한 잔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구 김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아, 관악산 중턱에서 커피 파는 아줌마들 알아? 아, 그 사람들?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거래. 근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중에 한 명이 내 첫사랑을 닮았어. 전화기 너머로 동석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자네도 참. 그 나이에 첫사랑이 뭐야? 그런데 혹시 그게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는 소문도 있던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소문이야.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석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모습도. 1995년 여름 부산 해운대. 저는 출장을 마치고 혼자 해운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아세요? 처음 건넨 말은 그렇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저도 이 동네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함께 찾아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해운대의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횟집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친구들과 여행으로 왔죠. 재호 씨는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부산 출장을 마치고 하루 쉬다 가려고요.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함께 본 일출, 처음으로 잡은 손, 그리고 마지막 날의 약속.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연락처를 남겨드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번호는 이미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남겨진 편지 한 장 없이 그녀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미경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래된 양복 대신 깔끔한 등산복을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제 모습을 살폈습니다. 63살의 노인이 무슨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며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천막이 보였습니다. 미경으로 보이는 여성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이 윤미경이었습니다. 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그런데 혹시 부산에서 오셨나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오래전에 부산에 살았었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혹시 1995년 해운대에서 저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제 이름은 김재우입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피를 만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재호 씨, 정말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거 받아요. 커피값뿐만 아니라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돈을 내밀었는지 완전히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손님,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커피만 팝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경 씨, 저 재호예요. 해운대에서 만났던. 제 이름은 윤미경이 맞지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커피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악산을 내려오며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을 이런 식으로 상처 주다니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관악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저를 집안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에 대한 생각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제 첫사랑 윤미경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동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아, 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상황을 설명하자 동석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자네도 참. 어떻게 그런 실수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그녀가 나를 만나려 할까?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30년 만에 찾은 인연인데.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0년 전 해운대에서 함께 읽었던 시집과 정성스러운 사과 편지를 씁니다. 내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턱의 천막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실망감에 휩싸여 더 높이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미경 씨가 어디 있을까? 관악산 정상 근처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혼자서 나무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미경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에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냉담한 목소리였지만 적어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경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큰 실례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준비해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기억나세요? 1995년 해운대 서점에서 함께 봤던 시집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집을 열어보더니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재호 씨가 맞네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군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를 잊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30년 만에 진정한 재회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서울 시내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경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가 떠난 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 사람과 25년을 살았죠. 딸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5년 전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였죠. 그녀의 눈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다가 관악산에서 커피를 팔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에요. 그랬군요. 재호 씨는요? 행복하게 사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국밥을 먹으며 우리는 30년의 시간을 천천히 메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친구라도 되어 주시겠어요?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하지만 천천히요. 그 후로 저는 매일 관악산에 올랐습니다. 미경이 다시 중턱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그녀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우리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커피가 더 맛있네요. 특별히 재호 씨를 위해 원두를 조금 더 넣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커피를 내려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 씨, 사실 제가 해운대에서 갑자기 연락을 끊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해운대에서 재호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죠. 갈등하다가 결국 약혼자를 선택했어요. 그게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경의 눈에는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큰 실수였어요. 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경 씨,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호 씨는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그 따뜻한 마음씨. 한 달 후, 저는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경 씨, 부산에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으로요.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 우리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한 우리는 3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해변을 걸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바다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억나요? 저기서 처음 만났었죠. 미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호 씨가 길을 물어봤었죠. 사실 저도 그 길을 잘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했나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30년 전 함께 갔던 작은 횟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커다란 호텔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쉽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죠.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놓친 시간들,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 재호 씨, 제가 이혼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요. 하지만 관악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리고 재호 씨를 다시 만난 건 운명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씨를 잊지 못했어요. 아내와 행복했지만 가끔 미경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재호 씨, 저는 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려고 해요. 늦었지만 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멋진 생각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미경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삶의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재호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재호 씨, 우리 이번에는 서로를 놓치지 말아요. 네, 절대로 놓치지 않을게요. 부산에서의 이틀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관악산이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미경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제 아들들에게도 미경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경의 따뜻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원하셨을 거예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경은 계획대로 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5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관악산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 해돋이회라는 이름의 모임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마침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재호 씨, 우리가 30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관악산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관악산에 오르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미경과 함께입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의미를 느낍니다. 미경 씨, 행복하세요? 네. 재호 씨 정말 행복해요.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첫사랑을 30년 만에 다시 만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63세와 55세 우리는 아직도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함께 여행할 나라들, 배우고 싶은 것들, 도전하고 싶은 일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뒤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용기를 내어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만나지 못한 행복,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관악산에서 우리가 찾은 이 늦은 행복처럼 여러분의 행복도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사랑과 행복에 관한 실제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 관악산 첫사랑, 늦은 행복 인생이 두 번째 기회 해시태그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가장 감동적인 사연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셨다면 오늘 하루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